경제금융 컨퍼런스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원 이코노미, 하나의 경제와 상생이라는 주제로 K 베일리 허치슨 전 미 상원의원과 또 리 다오쿠이 칭화대 교수,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의 연설에 이어서 현재는 토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인데요. 이들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해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분이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진행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가별 경제 석학들의 토론회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세계에서 30대 우먼 파워로 선정이 되신 허치슨 상원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Senator Hutchison, would you speak first? Well, yes, I want to say that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 need to. Oh, good. I want to say that the eyes of the world are riveted 세계의 그 눈이 현재 한국에 지금 전개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외신 보도를 보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출장을 오면서 그 기사를 봤을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근 몇 주간에 있었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했던 것은요. 아주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은 한국이 현재 그 무력 쪽에서의 증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strengthen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아주 그 도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발에서든지. 그리고 또 오늘 한국의 외무장관이 캐리 국무장관을 그 워싱턴에서 예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자세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지금 실제적인 도발의 행위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같이 본 경우를 봤을 때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그냥 태세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재개되게 된다면요, 이것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에도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의 수면 아래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 각국들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이 과거 중국이 보여줬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은 유엔 내에서의 대북 제재 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침착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태세에 대해서 이런 실제 실천에 옮긴다 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요. 북한에서의 핵 무기 개발 관련 것을 의제로 설정을 해서 북한이 이를 좀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개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요.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 패널들에 속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한국에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치슨 상원의원께서 중국도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페서 리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국은요, 이 지역 또 전 세계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기회가 있고요. 또 이 이슈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좀 더 장기적인 해법을 찾을 기회가 있다 믿습니다. 왜? 이 지역에 새로운 리더들이 출범했잖아요. 물론 북한에도요. 아주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새로운 리더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요. 서구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틀리면 고쳐주세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요. 그 유럽 쪽에서 유학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요. 그래서 서구 세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징조나 사인을 보게 된다면요. 북한의 이 지도자가요. 아주 서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소식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요. 아주 중립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서구 세상에서 유럽에서 유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유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상당히 서구 세상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이 서방 세계의 지식 가치관을 잘 알고 있고 글쎄요. 그대로 다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중국에도 새로운 리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세대 교체를 보게 된다면요. 제가 보기엔 아주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중국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도요.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하고 있고요. 서방 세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리더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과거 60년 중국 역사 중에서 가장 서구 세상을 잘 알고 있는 리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젊은 여자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아니 아시아 전체에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는요.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정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지식이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해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제가 느끼기로 너무나 명백합니다. 훨씬 더 분명합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이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낙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마다 교수님은 경제학자이시지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요. 제주도로 직접 갔었습니다. 당시에 무라야마 전 총리도 함께 하셨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라야마 도이치 총리의 그 의견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그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무라야마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라야마 총리께서 하셨던 그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제가 워싱턴을 그 뉴헤이븐시에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요 어떤 중국인이 젊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제게 와서 말을 걸더군요. 자기가 누구다라고 말하지는 스스로 자기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학생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청년이었던 거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청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섬을 두고서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때 그 의견을 들으면서 중국인 청년의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의사를 개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요. 일본에는 평화주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주입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되는 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주의 헌법의 전통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헌법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일본의 문제는요. 일본이 아시아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고려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층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임 이론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우리는 단지 민족주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라든가 내지는 평화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문외한이기 때문에요. 아주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허치슨 의원님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 정말 좋습니다. 희망하는 것은요. 미국의 강력한 커미트먼트를 토대로 해서 또 이미 한국에는요. 주한 미군이 DMZ 주변에도 있고요. 또 한국전쟁 이후부터 계속 한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좀 더 강력한 성명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공동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이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과 중국이 워낙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중국의 강경한 성명서가 나온다면 효과가 제 생각으로는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의 진화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이 많이 진화했습니다. 조금 전에 리 다오쿠이 교수님께서도요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수많은 불신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불신 또 중국과 타국과 간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멈추려는 노력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요. 중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격려를 좀 해주면서 서로 진전을 더 거둘 수 있게 독려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진전 자체가 중국을 보면 전 세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By the way, Professor 하마다 suggested a 교수님은 fable 참고로 that U.S. is 미국이 배짱이 and Korea, Japan, China is 미국이 ants, 개미. 배짱이고요.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is U.S. is really a grasshopper? 미국이 정말로 그 배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icrophone, please.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까요? 저는 그 우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사실 그 미국을 배짱이다라고 그 설명한다는 것은요. 타당성이 있다, 레지티머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여기서 저기로 그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배짱이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냐면요. 아마도 이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잘 접수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공중거리면서 뛰어다닌다면 이렇게 우리가 뛰어다님으로 인해서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그렇게 그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서의 의견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불일치의 모습이라도 굉장히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그 분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요, 우리는 저 위기가 있으면요, 그 위기에 데드라인 설정이 됐을 때 데드라인을 딱 맞출 수가 있었고요. 파국을 피할 정도로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재앙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만약 정치적인 이 같은 배짱이 운동을요, 어쨌든 중단할 수가 있게 된다면요, 세계의 각국은 기본적으로 무슨 상황이 그 종료된 시점에서는 리 교수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있는 나라고요. 기술도 있는 나라고요. 연구도 계속되는 나라고요. 우수한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가 실패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삼성과 애플이 경쟁사이지만 매우 유능한 기업들인 것은 둘 다 기업들인 것이고요. 세계 각국에서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각국 경제가 세계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론 함께 하셨는데요. 북핵 문제로 인한 세계 경제 질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요. 중국 역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견해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만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가별 패널 토론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빈 로스 교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엘빈 로스 교수는 경제학자도 실패한 시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실용주의 학자입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3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현장이었습니다.